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또 오늘도 도사 이승태 TV의 재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중에서 누가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느냐, 임차인의 말이 맞느냐, 임대인의 말이 맞느냐, 그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최근 판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사례는 뭐냐면 A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 일부의 보증 금액이 무려 9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임차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비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가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통 우리가 1년, 2년, 5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처음에 만약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고 유명해졌어. 막 TV에도 나오고 뭐 방송국에서도 와서 촬영도 하고 맛집으로 유명해졌어. 근데 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하고 그 얘기를 해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냥 그 갱신하면서 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서 그렇게 쓰고 계속 온 거예요. 지금 2022년도 만약 이렇게까지 왔어.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새로 바뀌면서 건물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이 갈비집에다가 뭔가 그 자리에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좀 오픈하고 싶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A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그 멀쩡하게 가게 운영하고 있던 저기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니까 갱신 요구권이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서 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요. C한테. 당신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너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거고 난 너를 상대로 해서 그 계약갱신을 요구하겠다. 청구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새로운 임대인이 당신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보증금이 너무 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보증금액이 9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나? 그러면 적용이 된다면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대차에서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건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한 달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은 이거를 따라야 되고 이거 거절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지역마다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법이 보증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도 이 9억 2천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액이 그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C 말이 맞아. 당신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어. 세 번째. 근데 둘 다 잘못 알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되는 건데 당신들 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 누구 말이 맞겠냐?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사법고시가 어려워. 지금은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이지만 비슷해. 다 맞는 말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 있잖아요. 보증금 금액이 지금 9억 원을 서울특별시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이 법을 하나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예요. 이 법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주된 건물이 영업용 상가 건물이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단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항이 있어.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9억 2천이 되는 건 상가건물 임대차법 적용이 안 되지만 대신 계약갱신 요건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 야, 그러니까 정말 애매해지네. 임대차 기간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 법이 뭐냐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단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규정은 일단 어떻게 돼요? 적용이 안 돼. 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1년짜리로 한다? 이게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만 되는 건데 여기는 보증금액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안 되고 딸랑 계약갱신 요구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증금액이 9억 2천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아까 얘기한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민법으로 가면 민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을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은 해지되고 만약에 임차인이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거야. 민법은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인이 통보한 경우 임차인이 준비도 하고 다른 가게도 알아봐야 되니까 6개월의 시간을 준 거고 임차인이 통보하면 한 달 만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근데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만들어서 1년으로 한다라고 해줬잖아. 근데 적용이 안 돼. 9억 2천이기 때문에. 달랑 계약갱신 요구권만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계약갱신 요구권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으로부터 6개월에서 한 달 사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근데 기준이 없는 거야. 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6개월 전에서부터 한 달 전 사이에 통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새로운 임대인은 A한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럼 6개월 후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우리 변호사들끼리도 이 다툼은 많았던 건데 이거를 갖다 대법원이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차라리 기간이 안 정해 있으면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임대인을 많이 믿었을 수도 있겠지. 또 뭐 10년이건 뭐 계속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장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이나 6개월 전부터 한 달 사이에까지 계약갱신 요구하겠다고 통보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 안 된다.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적용해 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됐던 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해버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는 거 갑자기 갈비뼈도 날려야 돼. 인테리어 다 날려. 그 대신 이제 여기에서는 또 아까 지난 시간에 본 권리금의 문제는 또 생기겠죠. 좌우간 이런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변호사들도 계속 새롭게 나오는 판례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또 이 법률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팁 봤는데 대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임차인 여기서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나가란다고 나가나? 억울하잖아. 장사 더 할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 임대인이 소송할 겁니다. 소송하면 이제 명도소송 들어오면 방어하면서 이 법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간 좀 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6개월에서 실제 그 명도소송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최소. 그리고 다툼이 있는 거는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항소심 또 가야지. 그러면서 서로 주장하면서 좀 타협도 하고 하면 또 변호사들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상 그 시간을 또 끌어주기도 하고 다퉈주고 이분이 좀 자기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